검토를 같이 해가면서 조합이랑 시공사랑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우리가 이제 시공사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는 건가요? 승인을 반 이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조합은 뭐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서 시공사와 주요 결정 사항이 어떤 거예요? 비용에 대한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 사업에 얘기예요, 대한 내가 내용이죠. 얘기한 게. 네, 자, 그거에 조합원은 있어서 조합- 조합과 네. 시공사의 계약 관계는 솔직히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음. 근데 어쨌든 조합 집행부랑 시공사랑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끝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개정이 지금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단계에서 시공사가 없었어야 되는 게 이제 표준적인 모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되면은 안 들어도 사실은 설계사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다 때 고려한 다음에 네. 그거 갖고 기본안을 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시공사가 돈을 대주고 있으니 그의 입김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김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범위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종속돼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돈 주는 사람과 그걸 받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그 누군가가 롯데긴 하지만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이득이 없다면 미친 그렇죠. 업체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적절히 우리 서로 간에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만 그쪽만 이득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이득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에 대한 부분이 그쪽은 전문성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배치나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느낌이 설계자로서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기준을 자꾸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봤을 땐 그 사각이나 여유분의 자리가 제법 있는데 저 배치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게 좀 약간 궁금증이 있어요.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요 단계에서 시공사에서 뭔가 그 손을 댄 부분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당초에 예언이 했을 때 당시의 입장이 있을 거고 네. 제안했을 때의 제안했을 때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또 달라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게 맞아요. 그게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 조합원이. 네. 그다음에 제 설계사 저기에 있는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기성을 받아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네. 노가다를 안 하려고 마음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공사가 조합원 쪽에 이익을 다 넘겨주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자기 입장에 편한 시공의 방법을 택하려고 그럴 거예요. 경제적으로 작업하기 좋은 방법.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게 네. 하고 그래야 걔네들은 사업성이 더 나올 테니까 이익에 대한 게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시공사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터치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보통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를 한번 다시 엎어요. 자기네 왜냐면은, 편한데. 예, 시공사의 어떤 상품성 기준에 맞춰야 돼서 변경을 한 번씩 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땡겨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리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이 저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시공사도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사가 선정된 게 2021년 3월 달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저런 안을 다 뒤집어 다시 한다는 건지 2년 동안 호송세월 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설계가 뭐 잘 빠진 이걸 떠나서 잠깐 그렇게 2년 만의 시간을 소개가 좀 내보니까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협의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시공사랑 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그동안에 시공사랑- 얘기가 없었어요? 뭐 시공사랑 협의를 쭉 진행해왔고요. 근데 왜 갑자기 뒤집었는지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마 작년 9월, 10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시공사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면 작성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협의에 같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성에 대한 논의라든지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논의의 끝이 이제 올해 3월에 했던 총회에 이제 그 특화 설계를 적용하냐 마냐로 간 거고 거기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준비했던 안을 갈아엎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치 대안부터 시작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5월 총회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사실은 저게 기본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어차피 있을 건데 그래서 기본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한 거가 세 가지의 방법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닌데 이 세 개의 차이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A안, B안으로 보여드린 내용들은 뭐 특별히 막 컨셉을 보여드리고 이런 안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개 동으로 가냐 8개 동으로 가냐에 따라서 단위 세대의 그런 상품성의 차이라든지 동간 간격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극심하게 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공동주택 설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두 개의 선택이기 때문에 단위 세대를 좋게 할 거냐 아니면 단지 전체의 퀄리티를 높일 거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이제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번 총회였던 거고요. 그럼 좀 하나만요. 아까 단위 세대하고 저 전체의 단지를 갖고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컨셉을 잡을 거냐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단위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이걸로 보시면 될 텐데 네. 이제 오른쪽에 B안이 있는데 8개 동이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 8호 조합의 그런 주상복합을 뭐 실제로 많이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도 왜냐하면 잘 하지는 않는 그런 설계안이다 보니까 그거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전체 단위 세대를 전부 다 양호하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간 간격이라든지 뭐 일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함이 있는 거고 이제 동수를 8개로 넓히면서 6호 조합을 갔을 때는 아무래도 8호 조합일 때보다는 각각 단위 세대가 가진 그런 상품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대신 동간 간격이 좁아지고 일조 침해를 받는 세대가 좀 더 많아지고 단지 전체의 그런 쾌적함을 보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의 사업성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사업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사람들이 다 그거 놓치고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포인트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배치 계획이나 동선 계획 거기가 포인트예요. 사업성이라고 하시면 공사비 측면을 말씀하시는 아니죠. 거죠? 아니면 우리가 내가 이 집을 상품에 대한? 상품성을 갖다 어느 쪽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어디다가 물어봐도 정답을 내려주지는 못할 부분일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그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저 집에 살 거다 이 집에 살 거다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최초에도 이게 6개 동으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이 신월곡이라는 조합이 전체 세대가 2000세대가 넘는데 반해서 조합원분들이 400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8호 조합을 제한을 드려도 어쨌든 조합원분들은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호 조합 주동을 제한을 드렸던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물론 그 조합원 세대들 그리고 대형 평형 위주로 좋은 향, 좋은 위치에다 배치를 해두고 나머지 이제 뭐 북향 세대라든지 뭐 좀 조망이 불리한 세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 분양이나 뭐 그런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소유를 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의 재산 가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였고. 그런 사유로.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8호 조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6호 조합으로 가는 게 그 각 개별 세대의 컨디션 자체는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걸 가지고서 장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의견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근데 지금 네. 서울시에서 8호 안으로도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네,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5호 조합이 넘는 세대는 사실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월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반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되게 고밀화돼 있고 결합개발까지 해서 기존의 상한 용적률까지 넘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에서 뭐 그 호수를 가지고서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결국은 조합에 이득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사는 집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는 집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팔려야 그거 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충분히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 그 설명이 충분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움직일 때는 그런 설명들이 되게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못 들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8호로 해서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라고 하면 내 거가 조금 더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단지 자체가 사업성이 저하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분양을 잘 받아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야 그닥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분양이 안 될 거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한 상황이라고 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초의 네. 공모를 제안했을 때랑 지금이 그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저번에 이게 북향이 많다고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조합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식으로 저걸 맞다고 하고 그걸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왜 없지? 라고 내가 보는 견해예요. 뭐 최초나 아니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시장이 워낙 좋았어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충분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그 느낌 깔려있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이제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많이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8호 조합에 기존에 제안했던 것에서 그 북향 세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분양 우려까지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상품성을 생각했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새로운 안이 비안입니까? 네네. A안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그 단위세대 자체는 개선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완전 북향으로 나와 있던 세대들의 불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최적을 넓히면서 키우는 거라서 그 설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진 않은 방향이거든요. 이게 단지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아지는 형태여서. 근데도 어쨌든 북향 세대라는 그 머리말을 붙였을 때 그게 분양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A안도 북향은 안 나오게 일단 최대한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동일아이빌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동일아이빌이 3호 조합이죠. 4호예요. 4호 조합이에요. 네, 4호 조합인데 뭐 어쨌든 불편함은 어디 살아도 있고 좋은 점은 어디 살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기에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는 컨셉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저 집을 빼고도 여기에 조합원이 돼서 여기에 계속 산다고 그러면 사는 것만으로도 이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람 얼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거든. 나 혼자 어디 뚝 이사를 가면 주위 사람들 다 몰라요. 그다음부터 사람이 사귀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얼굴이라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게라도 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사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 일단은 조합원들이 각자 조합의 어떤 분양권을 갖고 있고 여기 산다는 어떤 전제라고 하면 삶의 주거 환경을 좀 좋게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강북선 들어오고 동북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름이 저쪽이에요. 과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됐나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내가 봤을 때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또 지금 동북선 공사를 하다 왔는데 네. 동북선의 출구가 저쪽 그 장례식장 옆에 LG 옆에쯤에가 아마 출구 거기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뒤쪽으로는 어디냐면 종합인터서 그 옆쯤에가 출구가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출구가 저기 거기에 보면 그 교회 부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출구가 돼야 우리는 쓰기가 좋아요. 그 자리를 그거를 저쪽 어디야 그 여기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그쪽이 출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사거리를 종암동 쪽으로 넘어가면 동북선이고 그걸 그 뒤로 이렇게 횡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강북선 종점이 저기 그 출구가 그 근처쯤 생길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선을 저것도 바람의 동선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과연 저게 적절하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밀조밀하게 해서 다 묶어서 그거를 한 사람이 키를 잡고 우리 쪽에서 우리 조합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라는 게 조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이드를 명확하게 못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같이 검토를 하자고 하든 뭐 이런 부분을 못 준 건 좀 문제긴 한데 지금이라도 내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을 바꾸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게 그거가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단지 배치상에서 보셨을 때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기름역과 연결이 제일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담을 칠 것도 아니고 주 동선 방향 자체는 동서로 갈 수밖에 없는 단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인 동선은 여기 기름역부터 오는 요 판매 시설을 끼고 있는 동선이 메인 동선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게 도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버려지게 만들어지진 않았겠지만 되게 버려진 것 같이 보여져요. 어디 부분이시죠? 아니 그 뭐 여기? 틈틈이 뭐 일단은 요게 사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원래 예전에 설계했던 걸 그냥 둔 상태로 주동만 엎어놓은 상태라서 뭐 특별하게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기존에도 저희가 언제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뭔가 바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대수하고 우리가 가져올 거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전체가 100개가 있는 중에 우리가 20개 2000세대 400세대니까 200세대 정도 1000세대가 있으면 200세대 정도가 우리가 가져가는 조합원의 목일 것 같아요. 250이 되면 그죠? 2000세대 중에 한 5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25%인데 자 우리가 25%를 아주 알진 걸로 딱 가져왔어. 그러고 났더니 저쪽 뒤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상당히 어려워져갖고 우리가 돈을 갖다 개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나 살기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지금 시공사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뭐 조합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계약 관계가 있어서 롯데도 그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대물 변제 계약이 되어 대물 변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얼마큼 기다리다 안 되면 대물 변제를 갖다가 100%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90%, 그다음에 80%, 70%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게 아마 계약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게 실제로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배치하고 동선하고를 왜 같이 얘기를 하냐면 누구라도 나 저기 괜찮은데 살만한데 저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컨셉이어야 이게 내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이득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기 살면서도 나중에 향후에 참 내가 살만한데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다시피 드론 비행장이나 이런 것들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해야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가 맞아요. 아까 동서도 마찬가지. 근데 아까 동서로만 본다고 했는데 동서로 하면은 두 군데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리나 이거 좀 따져서 그나마라도 그걸 좀 바꿔가지고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가이드로 줘야 되고 설계사는 그 가이드를 주면 나름대로 밤을 새든 어떻게든 저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갈 거냐 어떤 이익을 가져갈 거냐를 충분히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남한테 미룬다고 해서 해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충분히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심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어디까지 올 거라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서 다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림만 하다가 이거 아닌데 이랬는데 그때 뭐 못 봤어 이러면 분양도 저게 말썽이 생길 수가 있고 동선에 대한 왜 그러냐면 위치는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저기 더
저기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어디예요? 몇 동이에요? 이거요? 네. 뭐 동을 지금 딱히 따지는 2로 정하면 그냥. 106동이라고 보시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106동이라고 보면 106동 쪽에서 나가야 동북선 가기가 편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동북선은 어떻게 가냐면 저게 상계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 왕십리까지 가요. 여기서 성수동 가기 좀 지랄맞은데 그렇게 되면 왕십리에서 바깥하면 분당으로 해서 금태가 쭉 내려가는 라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강북선은 그게 청양리에서 돌아가지고 아까 그 앞쯤에서 떨어져서 그게 저쪽 홍대쯤인가? 그쪽 어디로 목동까지 간다고. 그렇지 맞아 목동까지 갔다 목동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코스가 이래요. 그러면 집에서 딱 나갈 때 기름역으로 가서 상계역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조금 걸어서 아니면 정 안 되면 106동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106동 밑에 동은 몇 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101동으로 하시죠. 101동이라고 합시다. 그럼 101동이라고 보면 101동 쪽에 출구가 나와져야 강북선도 향후에 생기면 가기가 용이하고 종암도 가기가 용이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사실 이 신월곡이라는 단지가 땅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는 아니거든요. 막 20개 동씩 주동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의 위치별로 말씀하신 그런 네? 내년이잖아요. 아니 뭐 비안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치 방향만 지금 보는 거니까 네, 뭐. 컨셉만 보는 네, 거니까 상관없어요. 컨셉 먼저 결정하고 디테일로 가면서 사실 동별로 막 그런 동선에 대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서 뭔가 어드밴티지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추 입구랑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동일 하이비를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지가 더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부선화 도로랑 붙어 있다는 데 있고 요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주거 시설, 판매 시설 쪽이랑 좀 더 붙을 거고 그런 단지 내에서의 그런 컨디션들이 더 중요하지. 뭐 여기가 말씀하신 것 뭐 동북선 쪽이랑 동생에 좀 더 가깝고 한 거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살 사람은 유의미할 수 있겠죠. 네, 뭐 주 동선이 네. 뭐 캐드를 그러니까 뭐, 좀 밀고 잡아당기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않을 수 있어요. 뭐 기준을 따지자면 굳이 기준을 따지자면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아까 이제 크게는 그런 정도가 그랬고 아까 동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뭐 동선이라고 하시면은 출입구는 지금 고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바꿀 수 없는 출입구의 그건 위치. 왜 그래요? 요거는 도시계획에 결정이 되는 사안이고 이 출입구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촉진계획 일반 변경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6동에서 네. 기름역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기본 레인은 이렇게 가는 걸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상을 통하든 지하를 통하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주 메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 놓고 부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는 지상동선이 메인이 될 겁니다. 지상동선. 네. 왜냐면 지하 주차장을 굳이 통과하는 것보다는 지상을 어쨌든 요 중앙 광장도 어쨌든 요 단지 내에서 메인이 되는 아이템으로 꾸밀 거기 아까 때문에 저게 제일 가까운 데가 16m 아니었어요? 네 요렇게가 16m. 그 가운데 메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3m. 24m? 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실인가 계획한 설계안은 기름역하고 지하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조합원들 대부분 다. 그래서 네. 이 서울 시내에서 집에서 뭐 회사가 지하철역에 붙어 있다면 네. 집에서 회사까지 부산이 필요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로 연결을 동선상으로 완벽하게 지하로 연결을 하는 거는 원래 예언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어져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는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여기 판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랑 동선이 필연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시설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 동선 판매 시설하고 동선을 분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안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건 뭐- 입주민들의 편의를 생각을 해야지 설계 편의를 아니 설계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그건 단지 컨디션을 봤을 때 그래도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한 거고요. 지금도 네. 아까 이 얘기를 해보자고 한 게 지금같이 그랬을 때 그거를 밑으로 통해서 메인 동선을 지하에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지하철 탈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상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 차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동선 계획을 좀 당초에도 물어봤던 거가 저 배치도 배치지만 배치가 나올 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동선 계획 없이 배치 나올 수는 없을 거라 그때 초기 때 내가 물어봤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원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주변에 있어요. 외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 신월국을 문의하면 저는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우리는 비 오는 날 지하철 타고 나갈 때 우산 안 들고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합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단계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설계 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온전하게 브리핑을 하는 시간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을 시점이에요. 그때가 돼야지 저희가 모든 말씀하신 동선 계획, 세대 위치, 그때 엎을 수 있어요? 그때 투표를 하셔서 부결이 아니, 나면은 잠깐만요. 그게 네. 잠깐만요. 이게 모든 게 투표로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저희가 그 투표까지 가는 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조금씩 설명하기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게 쫙 정리돼서 받아가지고 설계 기본 이제 방향부터 시작해서 쫙 받아서 어그리 받는 게 좋은 거가 맞고 근데 이제 아까 사업성까지 다 넣어버리니까 얘기가 되게 복잡하긴 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런 거를 계속 가져서 최소한의 그게 공유가 된 상태에서 저기 아까 언제 그게 최종이라고 했어요? 투표라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할 그 시점에는 그 내용이 실제로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서로 편할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저희가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단독으로 전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안을 해안이 결정됐어. 근데 비싼데 왜 해안 결정됐어?부터 시작하고 얘기가 쭉 왔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아 조합이 지네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결정하기가 힘들거든 항상. 힘든데 힘든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장점 단점 생각해서 장점적으로 보통 많이 결론을 내서 하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단점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시키고 알려줘야 될 뭐 업무의 어떤 내용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조합에 있는 임원이 설명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설계사에서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꾸준히 뭐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설명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한번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건축심의를 준비하면서도 아마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니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어볼 얘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저번에 5월 18일 날 총회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설계사가 설계사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설명해줬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들은 우리는 설계사가 뭐라고 막 얘기하고 가네? 이게 전부 다예요. 네. 이해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그 마음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어요. 바쁜 와중에 우리도 잠깐 보니까. 근데 그쪽은 해안의 입장엔 그게 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건 모르는 거고 그쪽에서는 뭔가 결정할 때 있어가지고 편한 대로 결정했지만 편한 대로는 아니겠죠. 뭐 이 얘기 저희 코멘트 받아가지고 했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린 그건 안 보이니까 지들 맘대로 했네. 끝이에요. 거기가. 그 부분은 어쨌든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조합에서는 집행부라는 협의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조합원 분들이지만 어쨌든 협의체는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네. 이렇게 모인 이유가 네네. 결국은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소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되게 소소한 부분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플레임이 딱 결정이 되면 많이 바꾸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안 되는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바꾸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설계사는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일정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서둘러 근데 이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의 양이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사가 힘들어.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계속 제가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사실 이번 총회는 저희는 그냥 원래는
요 배치도 2장을 갖다 놓고 배치도 2장과 단위 세대는 이렇습니다. 대신 단지 컨디션은 여기에 어떻습니다. 이 정도를 갖다 놓고서 조합원분들한테 선택을 받고 그거를 맞춰서 디벨롭을 쭉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지난번 총회도 그렇고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뭐 그림으로 그렸을 땐 이렇고 뭐 단위 세대도 하나하나 다 저희 직원들이 색칠해 가면서 해서 보여드린 게 이제 이번 총회인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하신 부분은 비안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는 비안을 토대로 계속 디벨롭 해갈 거고, 말씀하신 비주거 부분, 동선 부분, 뭐 지하 주차장 연결되는 부분, 그런 것도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철까지 연결. 네네. 그게 근데 뭐 예언안의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그렇게 쾌적하게 그러니까 아케이드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거랑 해안이 한 거랑 예언이 한 거랑 또 다르지 않아요. 해안도 예언도 애지간히 못 해준 거고 우리가 못 알아먹게 해줬으니까. 해안도 똑같아요. 애지간히 못 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조합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는 다 그게 불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슬려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설계사가 하든 조합장이 하든 조합 임원이 하든 누군가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설계로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임원들이 그걸 잘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최소한 줄기를 제대로 만들어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리포트를 만들어 주든지. 근데 리포트 만들 정도의 것이 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임원 일 처리 잘 못하네 이렇게 바로 욕먹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총알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럼 설계사도 역시 그러면 둘이 쟤네들 이상한 거 같고 쟤네들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로 해서 서로 시간을 갖다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름역까지 동선이 확보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선 저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7층이 거기도 동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뭐 8개, 뭐 6개, 뭐 비슷비슷해요. 동일하게 돈이 그렇게 많았나요? 되게 4개 동이에요, 4개 동.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위를 다 묶어놔가지고 지진 날 때 잘 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진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지진. 예전에는 자연재해를-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차피 지진에 대한 기준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날이 강해지고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니, 뭐 그러니까 걱정하실 일 없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롯데도 못 믿겠고 설계사도 잘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아니, 왜 왜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요즘 추위가 아까 더 강해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진 자체가 흔들려 가지고 우리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빈도가 빈도가 높아지면은 뭐 9면 괜찮아 그럼 진짜 9면 괜찮은 거, 7이면 괜찮아 그럼 7이면 괜찮아.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 7인가 9까지로 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는 내가 알기로는 연진 설계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근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사실- 9 얘기하면 9 맞추고 7 얘기하면 7 맞추는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오래 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면진 설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조합원의 입장일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 우리 조합원들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근데 대면으로 개인 차가 불러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팔고 얼른 나가실 부분은 거기까지 고려 안 하는 거 웃을 수 있는 얘기고, 딱 이 집에 안 살 건데 뭐 자빠지는지 넘어지는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셨잖아요. 협의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나 시공이나 덩어리가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컨셉을 잡아서 그게 결정이 되면 쭉 밀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서 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잘 됐든 잘못되든 공감대 형성을 한 상태에서 가면 좋은데, 그거가 공감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이만큼 왔다고 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았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니네끼리 알아서 잘해. 좀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몰라갖고 설계사 뒀는데, 설계사가 니네끼리 알아서 잘해. 그러면 우린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맞죠? 잘 몰라갖고 설계사를 줬다고.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했지. 설계사 누구 했겠어? 우리가 했겠지 그냥. 그렇죠. 시공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시공사를 두고 하는 거고. 조합원분들이 아무래도 개개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집행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년 동안 설계 설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래서 거죠. 얘기가 하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 기준이나 설계 안이 있을 거고 시공사에서 봤을 때 그런 안들은 추가해서 요즘 추위가 이러니 약간 올리는 게 좋겠다 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는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다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래요. 뭐라고 하신 거죠? 내 생각에는 제가 한번 네. 제가 잠깐 자리를 네, 비켜드릴까요? 네. 자, 제가 중간에 예, 맞습니다. 말을 좀 중단을 좀 시켜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설계사 직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안으로 확정이 됐다. 이제 그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비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신월곡 조합은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이나 어떤 모든 조건에서 동일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면 그게 또 네. 많은 숫자가 좋겠죠. 그러면 여기 그 비안을 보시면 저는 이게 앞에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판상형으로 내세운 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좀 고려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아주 강조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혜가 이 앞동에 모여 있고 요 뒤에나 보면 이건 뭐 적자가 아닌 서자의 입장에 어떤 그 소외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본 설계대로 전체 뭐 조합원은 앞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일반 분양분은 이제 뒤에 배당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 어떤 그 선택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안이 압도적으로 그 가결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해안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이 비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일반 조합원 조합원 분양 전부 공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설계 개념을 혹시 도입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그리고 해안이 이런 그 설계 도면을 기본 도면으로 지금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면이 국내에서 이렇게 설계된 그런 단지가 있었는가? 설사 단지가 있다면은 우리 조합원들도 같이 견학을 한다든가 가서 충분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면은 참 쾌적하고 좋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게끔 뭔가 서로 어떤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뭐 협의체라고 구성을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본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저는 지금 조합 집행부만 갖고는 상당히 전체 조합원의 어떤 리드, 요구를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없이 서로 뭐 이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갖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분들 중에 특별히 좀 거기에 전문 분야가 있다거나 특히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거 협의체에 끌어들여서 조합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협의체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 소통을 해서 전체 어떤 그 표준안이나 통일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처음에 저도 5월달 총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A안, B안으로 둘째 간에 선택하시오 할 때 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연 E안에 동그라미를, A안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B안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지 전혀 기준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쓴다는 거는 제가 물론 관심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 조합원들한테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못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안이 지금 우리 그 신월곡의 주 설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엎어지지 않는 한 해안이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평조합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어떤 그런 요구 사항을 충분히 좀 반영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반영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은 그걸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게 뭐가 필요한지 그건 서로 조합집행부나 해안, 그다음에 우리 그 관심 있는 조합원들 해서 전체가 모여서 계속 이렇게 소통 속에 진행을 해야 나가야만 올바른 설계도가 나온다. 저 이거 이 일직선은 상당히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부 순환도로 갈 때도 한번 지나가 보면 이거밖에 부각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유엔본부 뭐 그 평면도 뭐 그런 부상의 어떤 느낌도 드는 거고, 그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아시잖아요. 일자로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건 1990년도 초에 나왔던 그런 그 어떤 단면 평면 그 설계 건물인데, 이런 거에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부각이 됐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덜 들은 것 같은 분위기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애 하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니네 뭐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미분양 났을 때 리스크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합원들은 쪽은 어차피 좋은 쪽으로 분양을 받을 테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조합원 위주로 이렇게 설계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물 면제가 된다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그 리스크가 만만치 않거든요. 미분양 났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만일에 서울 시내에서 이 위치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땅에서 미분양 났을 때 리스크가 서울시의 파장이 엄청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 설계안은 그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켜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SC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때 너무 이렇게 그 본인 생각 위주로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그러니까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뭘 안 먹은 것처럼 되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상품성 개선은 사실상 롯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위 세대를 잡고 개선을 요구를 할 거예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영이 계속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촉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건축 심의 단계에 들어가서 단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됐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에 들어가야지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도면이 다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아주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 동북선이 들어가는 지금 라인들 종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는 어차피 라인을 구멍을 낼 수가 없는 공간이, 왜냐면 동일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마저 다 고려해가지고 배치가 된 거냐? 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위치를 내가 얘기해 준 거는 저거는 저렇게 설계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만한 일반적으로 판때기 위해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냥 붕어빵 찍듯이 네. 치는 건데 네.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이게 그냥 우리가 풀빵 파는 거 아닌데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풀빵도 아니고 저게. 그런데 저거를 갖다 저렇게 심플하게 그냥 뭐 동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동서만 해야 될 건지. 지금 이제 출구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차도가 이쪽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기에 이제 길 건너에 이제 중앙경찰서 앞에 네, 출구가 맞아요. 나오고 지금 LG전자
그쪽에다가 출구가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얘기가 메인 출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횡단보도를 이쪽에다 우리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게 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컨셉을 설계사에서 잡아갖고 계속 가져오면 그걸 갖고 서로 협의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지 이걸 갖다가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7개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줄이면 좀 나을까? 이거는 생각 안 해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형.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한 거가 자 심플하게 자 6개, 8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됐나 아니면 안 됐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뭔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자체가 서희건설이 지금 몇 층이죠? 30 몇 층이죠? 서희건설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쪽에는 소방도로잖아요. 여기.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하철 만일에 동북선이 들어간다면 저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쪽 것처럼. 맞은편이 현대아파트 그게 다 경비하면 담장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건 이제 걔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뭐 인도 거기로 가면 없어.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가 날 거면 차라리 저희 종교부터 동일라인이라고 이게 연결되는 거 거기서 그냥 바로 횡단보도가 나는 근데 횡단보도가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 100m도 안 돼. 대를 이렇게 땡겨서 지금 거기 이완화돼 있잖아. 그 대를 그냥 이완화시키는 거야. 하나. 그걸 우리가 되나 그게? 아니 그거는 이제 세대 수하고 얘기되는 거고 민원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크게 컨셉을 잡아놓고 나중에 해서 그거는 구청을 상대로 하든 뭘 상대로 하든 세대 수가 2,000세대 정도 되면 그때는 한마디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동북선 출구를 동일하게 라인으로 끌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지. 이미 땅 타고 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말도 그때 안 할때 되는 미리 얘기지. 얘기를 했었잖아. 그때 이전전인가. 그 예전에 그 동북선에 동일라인 밑에 그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미리 파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그게 왜냐면 들어간 입구에 지나가는 코스가 여기에 뭘 하나 파놨더 여기가 그거 거긴 여기에요 여기. 그게 뭐가 있냐면 지하철은 어떻게 되냐면 출구가 사람들 하는 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에 환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풍구 쪽 위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는 내가 봤을 때 환풍구가 있을 공산이 되게 높은 자리예요. 뭐가 있다고 하면 이 동일하게 앞쪽 어디쯤이나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이쪽 양옆에 정거장과 정거장 가운데 환풍구를 둬서 얘가 오고 가고 할 때 바람을 집어넣어서 다 빠졌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도 이런 컨셉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까지 고민을 좀 해보자. 내가 얘기하는 건 오늘 저번에 이제 5월달에 얘기 한참 하다가 뭐 다들 궁금한 사항인데 대답하는 사람 없고 그냥 우리 비하냐 땡땡땡 그러면서 끝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물 변제를 했을 때 어디나 대물 변제를 합니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대물 변제는 어디나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만큼까지 분양이 안 되면 90%, 얼만큼까지 안 되면 80%, 얼만큼까지 안 되면 70%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나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나 그늘에 햇볕 가리고 그늘에 시원하게 나 잘 있어 그런다고 해서 받은 집은 그거지만 그게 원래 나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인데 내가 집 하나 주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인데 아까 그게 90%에 80%에 70%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거기서 10원 줘야 되고 20원 줘야 되고 30원 줘야 되고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꼭 이게 조합원들만 좋은 자리 들어가서 꼭 좋을 거냐? 그거는 아니라 그래서 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 조합원의 세대수, 우리가 그냥 분양해야 될 세대수, 어디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대충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거와 거꾸로 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갖다 검토를 해서 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거나 행정적인 얘기, 노멀한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쉽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이런 정도의 업무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좋은 데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아까 이게 동선이나 바람 뭐 이런 그런 거에 다 고려해서 해놓긴 하지만 그걸 좀 어떤 걸 포기해서라도 좀 이 열을 갖다 바꿔야 되는지도 고려해봐야 되는 게 우리 조합원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설계사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계사한테도 물어보려고 해서 오늘 얘기가 되면 설계사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 대부분 자기 집만 생각하겠지만 자기 집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반 분양도 같이 생각을 해야 어차피 뽑기잖아요.
뽑긴데 내가 층은 좋은데 잡았어. 근데 상당히 햇빛 안 들어오는 자리를 들어갔어. 그럼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동선이 겹치더라도 여기에 되게 부잡스럽고 그럴 거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땐 여기 보면 요 대각선 방향이 3부도 뭐 저기 한다면서요. 재건축. 3부도 뭐 재건축 한다고 그러던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걔네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 어디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거기입니다. 10번 출구.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거기도 오다가 이렇게 줄었어요. 얘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그 안에서도.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저거 하려면. 그 을지병원에 동북선에서부터 시작하고 을지병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는데 현대에서 얼마 달라고 하니 200억 달러 했어요. 지하 파는 네, 지하 파서 니네 저기 막 그 아케이드처럼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내가 200억 주면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해서 더 좋을 건지 그냥 그런 걸 포기하는 게 더 좋을 건지 경제성만 따질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볼 건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조합에서 좀 약간 그런 식의 설명이 되면 듣는 사람이 좀 편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딱 택해야죠 저희. 그렇죠. 이제 삶의 질을 택하면 내가 봤을 땐 집값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다른 걸 이렇게 끼워 넣으면 부득이 여기 뭐 어떻게 됐든 여기가 살기 좋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왜 7층을 얘기했냐면 굳이 이게 땅속으로 다 들어갈 거가 아니고 7층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 기반을 패드채로 묶어서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럼 토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지하 공간을 훨씬 좋게 되나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설계할 때 대략 기본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빨리 넘겨서 가야 되는 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그래서 질문 하나 예. 주세요. 아까 설계사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시공사랑 일정 정도 협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조합하고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 저희는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원의 총회는 어쨌든 집행부가 모아서 설계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의 불만은 조합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총회에서도 선택을 할 때 A안과 B안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기본적인 자료도 사실은 총회 서명결에서 다 받아놓고 사실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의미사님 계시지만 네, 여기 의미사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한번 좀 공의 여쭙고 싶은데 의미사님께서는 어쨌든 여기 조합 이사들이 설계는 다 공의 같이 하시는 걸로 아마 업무 분장표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합원들의 이런 설계에 대한 리드나 여기 전문가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셔서 설계사랑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저는 의미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불러오시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는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21년 3월 5일 날 설계 선정이 돼서 계약은 아마 2021년 7월 정도에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회의를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하지 않았고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뭐 10번 미만으로 기억합니다. 10번 미만. 예. 그래서 이제 조합 집행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이제 조합 메일로 와서 계속 그 시뮬레이션 한 거에 대해서 그 해 한 해 동안에는
아마 테라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계 제안을 하고 면적표를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되고 있다가 작년 아까 그 해안에 김진모 책임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공사가 개입이 돼서 이제 상품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된 끝에 지금 이제 그 올해 본격적으로 그 테라스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묻게 되는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그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설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가 뭐 그거를 조합의 그 임원의 입장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참여? 왜냐하면 이번에 A1과 B안을 선택할 때도 예. 아까 조합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모르는 아닌데 나도 A1과 예. B안 뭐가 더 장점인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는 예를 들면 A안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근데 이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B안이 훨씬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선택한 B안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떤 리스크를 포함한 아닌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쨌든 이 B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임프루브 할 건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경로로 누구와 함께 어떤 협의체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여기 계신 설계사랑 네. 얘기를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예, 예. 못했던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거를 예.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고 그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 이사 세 분 중에 네 분 중에 네. 도대체 누가 이 설계 담당 예. 이사인지 예. 모든 분들한테 설계가 지금 업무 분장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권한을 갖고 일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확한 뭐 이 조합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합 집행부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누구나 다 설계가 좀 다 들어가 있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책임을 뭐 창고를 뭐 일어나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라면 네. 사실 그거는 누군가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런 진행 과정은 다 회의를 통해서 또 결국은 뭐 우리가 총회를 설계에 관련해서 2번을 연속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조합원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방향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조합의 그 이사가 그런 부분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이제 의견에 대한 수렴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진행하고 네, 지금 그 회의를 말씀은 논의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아니 그 부분이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네. 농공 행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책임과 그거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일이 돌아가는 거지. 내가 뭐 공동으로 같이 진행했고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고 누가 한 사람한테 책임을 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입장에서는 그냥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니 책임이라는 부분은 사실 설계를 결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전문 설계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 그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합원의 총의를 네. 모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의 여기서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의사결정 통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런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겠죠. 뭐 저는 지난번 저는 최소한 예.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예. 비즈니스나 내가 앞으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 정도라도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 뭐 이거 노동행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그 집행부의 선임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위임이라면 위임이랄 수 있지만 한 개인한테 그거를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싸우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니까 네. 진행 앞으로 더 잘하자는 예, 예.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예. 거는 더구나 의사님 끝까지 남아 계시고 계셔요. 제가 볼 때 혼자 좀 남아 계신데 조금 좀 아유. 서로 얘기하실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설계사님 하나 여쭤봐요. 네. 진짜 실질 실시 설계. 실시 설계. 예, 실사? 실시. 실시 설계, 실시 설계. 실질 설계는 원래 그 시공할 때 진짜 그 설계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느 단계에서 실질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완료되고. 완료되고 나서 완료되고. 네. 그걸 토대로 저희가 실시 도면을 그리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우리는 알아들 게 착공까지가 착공 전. 아닌가요? 착공까지인가요? 아니면 뭐그 착공하고도 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착공을 하고 나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그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수준이고, 착공 전에 실시 설계 도면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조합으로 시공사로 도면을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마지막 단계. 그 도중에도 얼마든지 또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단계 말씀하시는 우리 단계. 그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통 아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기본 설계라는 걸 해요. 기본 설계 그 이전에 약간은 컨셉 설계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셉이 결정되면 기본 설계 갖고 좀 더 저 충실하게 해서 그 내용을 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업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픽스가 되면 그거 갖고 디테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상세 설계를 해서 실 설계를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시공 들어가기 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모임 오늘 좋아요. 이렇게 포근하고 일방적으로 조합해서 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네. 나도 이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 임원들도 사실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질타 쓰는 것보다 자꾸 일깨워주고 또 하나는 얼마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뭐 6호 조합에서 8호 조합 됐다, A해냈다, B해냈다 또 찬스가 있나요? 그런 찬스가? 지금 사실 계획 단계는 완전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고 그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얘기네요. 설계가 힘들죠. 나도 이게 끝인 줄 알고. 아니, 설계가 아까 힘들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걸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전문 그쪽 분야에 적어도 몇십 년 일을 했다든지 굉장히 좋은 그 안을 내실 수 있는 조합원님들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이제 그건 조합장님한테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설계 회의 때 참여를 하는 방향에 대한 뭐 협의체 비슷하게 협의체라고 얘기를 해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거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그냥 조합원을 찾아오면 그냥 가상해주고. 물론이죠. 예. 바쁘시더라도 자주 와주세요. 근데 지금 안 올 것 같은데 단계에서는 못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오늘도 갑자기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호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거죠. 김기종 씨, 저 죄송한데 조합원님, 그렇게 자료를 먼저 드려요. 느닷없이 와서 질문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조합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니 몰라. 제가 그러니까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처음 요 모임을 박가식 조합원님이랑 하면서 진작에 요청을 드렸었어요. 조합 임원과 그다음에 설계사가 혹시 참여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게 한 뭐 일주일에서 뭐 그 이전이었고요. 제가 오늘 임 이사님 오시는 거와 설계사님 오시는 거는 4시 반에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1번 조합원들만 모이는 안, 2번 집행부가 오는 안, 3번 설계사까지 오는 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협의를 할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조합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합장님이 오늘 공사님한테 참석을 권유하셔서 오신 거고 또 이 설계사님도 오신 거라 다음번서부터는 대표님 말씀대로 좀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해서 나도 오늘 좀 보고 왔으면 네, 좋았는데. 아,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앉아서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네, 네. 의미사님한테 저는 예.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조합원의 입장에서 일단 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조합원의 그 재산을 가지고 일단은 위임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을 다니셨거나 다니시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냥 조직이라는 그 체계에서 누군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담당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나 그 성과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잘못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설계에 관련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여태까지는 의미사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일단은 의미사님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많은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과거를 가지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지적하려고 모이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의 과오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살 집을 더 좋게 그리고 랜드마크로 만들고 가치가 있는 것들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왜 그런 문제가 됐고 왜 지금 우리가 2년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완성된 그 결과에 대해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해안도 곤란하고 집행부도 곤란하고 조합원도 왜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의사를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안에다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아까 계속 대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문가가 아닌 조합 임원님들이 어찌됐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많은 조합원의 일일이 하나하나씩 의견을 물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수렴돼서 설계사한테 전달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의미사님이나 조합장님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첫걸음이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그 조합원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절충해가지고 그 설계사가 그 의견에 맞게끔 계속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갈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조합 집행부에 계시는 임원이나 조합장님도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서로가 더 오픈마인드로 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도 앞으로는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도 그런 부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동물도 다 인간이에요.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들 끄는 게 내 말들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쳐버려요. 다. 그리고 임원은 사실 민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유인관계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더 많이 가져가실 거야? 적자 볼 수도 있어요. 흑자 볼 수도 있고. 이거 대리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인법이에요. 민법 53조인가요? 저게 법인의 불법행위? 예, 책임 없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저기 가상으로 101동, 108동이라고 한다면 그 동북선 거기 출구 있잖아요. 지상으로든 지하로든 그거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얘기는 지금 보면은 요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바로 옆쯤이 이게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을 조금 더 지나면 거기가 출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만드는데 얘가 나갈 때 얘를 이렇게 블럭을 저기 해놓고 나서 출구를 이쪽에다 잡아놔 버리면 이쪽 나가기가 용이치 않으니까 가능하면 동선을 지하철이든 교통을 사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이 배치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가 고려를 해보고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가는 게 10이라는 이득인데 이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이게 더 나으면 이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30원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엔지니어링 일이에요. 이런 그 도구로는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선이 어떻게 되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은 그래서 메인 동선은 여기고 차도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아까 얘기가 울타리가 없다 그래서 울타리 없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울타리는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다만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동선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서 뭐 그런 줄만 알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저도 만약 저 하얀색 테두리가 만약에 울타리라 벽이라고 치면 뭐 저기다가 뭐 나중에 뭐 저거 때려 부실 거거든요. 어느 조합원이 분명히 때려 부셔요. 그럼 저기다가 경계선이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그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듣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놓는 거보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자 6개, 8개가 아니고 7개로 해서 바람 동선을 갖다 좀 달리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엉뚱맞은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뭐 10원이라도 나은 방법이 있다면 10원이라도 나은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인 것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과거는 뭐 다 들어봐야 그걸 한 사람은 한 사람 나름대로의 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변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 변이 있기 때문에 다 잘못이 있으면 약간 덮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입장이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또 해나가야 되는 건데 해나갈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이게 얘기의 포인트예요. 근데 요 얘기는 저번에 얘기했던 6개하고 8개하고 이게 구분을 했는데 도대체 6개, 8개를 뭘 갖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네 얘기가 맞아. 아니면 8개로 해야 훨씬 효과가 있어. 근데 아까 이거는 그림이라고 표현하면 말인데 이런 컨셉을 갖고 갔을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치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나는 여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원래는 그보다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사업성이 안 좋게 가면은 이런 데 살고 돈을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원래 계산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4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130 몇 프로인가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받는다고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는데,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그게 예비비라는 걸로 해서 아마 갖춰져 있을 거예요. 저희 조합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에도 그렇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은 훈수를 두고 하고 몸을 사려가면서 서로 어떻게든 간에 다 불편하지 않게 해서 조합 임원들은 그 자기가 내뱉은 얘기가 있으니까 뱉은 얘기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구도 자기가 한 얘기를 갖다 번복하고 싶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예비비라는 걸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시공하면서도 마찬가지, 이게 분양하면서도 그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까 기준 잡는 것도 우리가 최소한 뭐 이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가 감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끝날 때 야 저놈들이 저렇게 하더니 손해가 많이 났어, 이거는 서로 간에 못할 얘기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을 같이 손잡고 가면서 그렇게 안 생기게 서로 하고, 만약에 이득이 생기면 뭐 가지 이득이 생기면 다 웃겠죠. 이득 생기면 무조건 웃을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났을 때는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조합원도 임원도 조합장도 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서로 인지하면서 가야 서로 이게 끝날 때 좀 웃으면서 살고,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이 아파트에 살게 된다고 하면 특히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또 얼굴을 볼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본다고 하면 웃으면서 서로 같이 또 손잡고 또 앞으로, 이게 결국은 잘 보면요 어떤 거가 부자냐면 돈 많이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게 부자냐면 여기 살면서 아는 사람들 많아서 쉽게 그냥 말로 도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게 부자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얼굴도 서로 익히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크게 문제가, 만약에 돈이 많이 남았더라도 기분 나쁘면 팔고 갈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기분 좋게, 손해 나더라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청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커뮤니티는 언제쯤 그래서 원래 이제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사실 설계사가 간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뭐 좀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아까 이제 의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조합원의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없어 그러는데 사실은 책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책임은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월급만큼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네가 책임져야 돼, 얼마만큼을 안 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책임의 범위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손해나는 부분, 이득이 생기는 부분도 같이 손잡고 갑시다가 기본적으로 서로 척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거는 설계사가 참석했을 때 컨셉이라고 그러면 저번에 총회했던 거하고 그 안에 들어왔던 거를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좀 설명을 뭐 오게 되면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는 뭐 그 디테일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큰 컨셉 자체가 컨셉만 잡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더 얘기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런 게 아까 비교 정도는 언제 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정식적으로 요청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정식적으로 혹시 그 정식적으로 어떻게 요청하면 정식적으로 요청이 됩니까? 누가 뭐 표를 뭐 질문할 때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순서 맞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걸 받아보려면 왜 그러냐면 얘기는 이제 질문의 요지는 알았죠. 네. 네,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의사결정이 된 그 8개 동으로 진행하는 거에 건축 심의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걸 기초로 해서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설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잡힌 건 없는데 네.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그 도변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 해안 측하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정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다가 많은 부분이긴 하더라도 네. 지금 그 몇 분의 그러니까 조합원이면서 전문적인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소집할 때 그때 통지를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예언이 했던 설계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안이 당초에 우리 쪽에 그 선정되면서 나왔던 설계안이 있었고 지금 변경하려는 설계안이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이때는 잘못한 건가요? 처음 했을 때 이거 잘못한 건가요? 처음에 예언 예, 설계를 예,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타당성을 부여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 뭐냐, 설계 기준이 뭐냐, 왜 그렇게 했냐, 어떤 기준 갖고 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2번째. 요 놈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도 또 특별히 그런 요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조건하고 요 조건하고 바꿨는데, 자, 여기에서 또 그때도 요거 결정한 그 나름대로 그때 검토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 다음에 요번도 또 뭐 잘했든 잘못했든 또 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바꾸고 뭐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도 없이 설계사 들여가지고선 설계사 들어와서 일을 시킬 거냐,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각자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표 만들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설계 방향, 왜 여기에 반영된 게 뭐 때문에 왜 바꿔야 되는지. 근데 지금 얘기 그러시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가 결정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업시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본설계 들어가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결정됐는데 디테일은 사실은 되게 미미한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 까이니까 여기에다가 고무 뭐 하나 붙여가지고 요런 정도밖에 안 돼요.
물 여기 있는 걸 출구를 저쪽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 앞에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그 뒤도 뭐 조금 그렇게 해서 아 미스가 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요거는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요 결정이 나면 결정 난 거에 나서 흠잡을 사람들은 물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흠잡을 사람이 또 없는 거 아닙니다. 또 하긴 해. 누구라도.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까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전부 반영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그럼 전기차 고려해가지고 전기 설비니까 다 놓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전기차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것들. 교통영향 평가라는 거를 사전에 받게 아니죠. 돼서 교통영향 평가는 네. 뭐냐면요. 신호등 몇 개 달을 거야. 차선 몇 개 만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것도 네.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건 법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의무 비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그거예요. 우리가 의무만 따져서 할 거냐? 의무를 따지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시공사는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더 해야 되고요.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사전에 그 인허가의 범위를 더 예를 들어서 차 10대 놔야 돼. 2세대 쓰면. 그런데 우리는 30대, 40대 놔야 되면 그런 정도의 용량이 전기 설비부터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좀 힘들어집니다. 시설 새로 늘리려고 그러면 멀쩡 있는 땅 까야 되고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안에다가 공동구 만들어서 그런 거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런 지하 시설물을 만들어서 놀 건지에 대해서도 하면서 그 공간을 좀 더 여유폭을 더 둘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돼요. 설계사는 풀빵 찍어내는 것 같이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전문가가 맞긴 한데 아까 사는 사람은 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나 그냥 팔고 갈게 그런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요번에 지난번 3월 30일 날 결정된 부분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연면적이 느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찬성 안으로 돼서 우리가 지하 7층 한 층을 더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돼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하 7층 그게 주차장 네, 1.5대 1에 대해서 주차에 대한 대수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되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경하는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그 사전에 교통영향 평가라는 거를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때 그 늘어나는 주차 대수하고 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 네.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그 교통영향 평가를 그러니까 좀 사전에 약간 그거- 진행을 합니다. 그건 좀 네. 지역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네. 충분히 인지되고 아는 상태에서 네. 결정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네. 어떤 사람은 굳이 나는 휘발유 차여야 돼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 비율은 당연히 지키는 네. 거 맞고요. 그냥 법적 사항 맞춰야 되는 게 네, 맞고 그 여기 집 안 지으려면 몰라도 법적 사항 맞추고도 더 해야 될 거하고 우리가 장래를 생각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의무 비율은 여기가 지진 7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내진 설계. 네, 내진 설계가 네. 7까지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웃으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진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층은 높이 올라가요. 이걸 반영할 거야 말 거야. 이거 하면 금액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죽는 게 나아, 죽고 잘 사는 게 나아, 아니면 오래 살아야 되겠어. 이거 어느 거가 더 나아. 이거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인 조건만 갖춰서 할 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저기 용두동 지금 LED가 네. 입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전기차 네. 그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거는 이제 과거 시점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윤희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거기도 법적인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점점 전기차나 이런 게 보급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도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기본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기본 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해서 거기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다 얘기했더니 아예 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든가 그러다 보면 또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사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량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저기 그 롯데도 가서 요번에 이제 동북선 때문에 가서 일을 한번 했어요. 가공으로 떠 있던 걸 땅 속으로 다 집어넣고 그 들어가 있는 케이블 공사를 좀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도 되게 좋아요. 층고가 낮고 땅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전기실도 되게 넙직넙직하게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기시설을 갖다가 단시간 내에 전기를 빨리 넣어주려고 하면 이놈의 시설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10대야. 그럼 우리 한 20대 갑시다. 그럼 이게 바뀔 때쯤 되면 아마 더 시설이 늘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5%인가 뭐 10%가 지금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추이가 올라가 안 올라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 그러니까 그 수변전 많은 건 더 크게 놓고 아까 돌아가는 그 라인이나 주차장도 나중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는데 필요하면 선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가 기본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김책임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건축일 거예요. 건축이라서 건축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축은 아니에요. 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면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야 이거 더 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공간을 좀 더 넓혔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건물 까고 길 다시 내야 되고 건축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주 갑갑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땐 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더 신경 써야 된다. 아까 법적 기준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동이 저렇다고 하면 동별로 대충 몇 프로를 잡아서 하든 그렇게 해서 충전소를 갖다 각기 찢어 놓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뭐 이제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설계사는 못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있는 자료로 혹시 얘기가 어떨지 몰라서 그냥 아까 그 5월 18일날 총회했던 자료 사진 찍어 놓은 거가 그 안에 들어서 혹시 오게 되면 좀 물어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디테일하게 물어볼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빼고. 그래서 조합 담당자 참석을 했는데 요거 역시도 뭐 같이 이렇게 버무려 갖고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합원들끼리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요 얘기를 다시 몰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가 어차피 하면서 다 대충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메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은 클린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업 개요도 하고 배치도 하고 아직 이제 이번에 변경된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면 이제 공개 항목 뭐 해가지고 우리가 뭐 뭔가 요청한 것들이 뭐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수북하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내용을 못 받고 이제 그 목차만 받고 이제 조합장님이 뭐라고 한마디 여기 쭉 이쁘게 써놨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열어보십시오. 인사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오는 길이 있는데 이건 지도가 안 떠요. 이게 조합 찾아가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뜹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협력업체들이 쭉 결정된 업체들이 여기 쭉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막 들어가서 쉽게 봐지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현황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평형도 이게 당초 예언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해안에서 정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뭐 평형별로 이렇게 세대 평형별로 뭐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진 경과가 아까 여기 시트 2번에 있는 게 아마 이게 추진 경과? 아닌데? 추진 경과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 경과를 제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요거 갖고는 뭘 변경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추진 경과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뭐 할 때 제목은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름표는 있어야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정보 공개 청구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자료를 꼭 안 주려고 해서라기보다는 해놓고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자료를 줬을 때 되게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부분도 있고 해놓고 나서 거꾸로 욕먹을 수가 있으니까 주는데 되게 조심조심 어렵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누가 그 입장이 돼도 아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자유 게시판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 내렸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가 아니라 클린업 시스템이 그러니까 클린업 시스템에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조합이 되면은 그냥 결국 홈페이지가 그런 정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런 정도의 것이 하나가 있고 클린업 시스템. 네, 클린업 시스템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들어가기 편하고 자료도 받기 편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요게 여기 보시면은 요게 법제처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이 안에 가면 이제 요 나중에 사이트를 만들더니 뭐 이러면 올려놓으려고 이제 부랴부랴 막 후두둑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는 건 어떨까요? 아 진짜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가지세요. 왜냐면 9시가 지금 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맞아 얘기하던 게 쭉 훑을 테니까 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하나가 법제처에서 가져온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가져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곡 1구역 관련된 관련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 월곡 2지구 업체 선정 7월 11일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 결합 무슨 네 거기 7월 11일 날까지 해서 그 업체는 업체 결정하면 갈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보면은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보면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아까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을 좀 한번 훑어봤어요. 이게 이제 조합장님이 앞에 계시고 뭐 감사 계시고 사무 계시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대내 공무 역할 하신 분이 두 분, 요 분이 내용상으로는 총괄이에요. 근데 실제로 총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업무 분장을 봤을 땐 요런 틀이고 의미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 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옆으로는 아마 이제 대의원이 있는데 대의원이 역할이 제가 사실은 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랬고 이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밑에서 붙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걸 갖다가 뭐 오해만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도움을 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매나우로 산정해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최저시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노무비 형태로든 어떻게든 간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조합의 임원이 능력이 부족한지 사람 숫자가 부족한지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더 충족하려고 하면 아까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손해가 되면 손해,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는 부분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니 사람도 필요하고 이걸 하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이분들을 도와주든지 할 사람들이 뒤에서 백업을 한두 명 정도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별도에서 이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께 모여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조합의 비용을 좀 받아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 가지고 던져서 그게 선순환이 돼서 조합의 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다 지금 별 무리 없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틀을 좀 더 잡아가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런 내용이고 아까 이제 이거를 요걸 이렇게 구분을 했던 이유는 아까 이제 업무 지침, 업무 분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업무 분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설계 항목이 한 3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임원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합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11항목까지 해가지고 조합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써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거는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계속 검토하고 신경 쓰라고 급여가 조합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좀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내용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불려서라도 좀 더 일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조합원들이 좀 도와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 설계도서에 대해서 좀 대충 알아보고 어디까지 됐는지하고 비교 검토한 내용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었는데 뭐 이제 그거는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달라고 얘기했고 총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조합장님도 가만히 있었고 설계사는 공적으로 줘라가 이제 설계사의 얘기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머릿수를 20명 30명 만들어서 사인 받아갖고 주면은 해주실 건지 안 그러면은 요런 정도는 인지가 됐으니까 해주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다음부터는 요런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 양식을 가져가고 요 얘기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요렇게 정도는 합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 속에 누가 하고 언제까지 하고 요걸 좀 정해서 뭐 안 되면 또 사유를 밑에 달아갖고 설명하면 됩니다. 뭐 안 하면 뭐 죽일 일이고 때려 죽일 일은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으면 참석한 사람들이 뭐 동호수를 넣고 뭐 이름 넣고 해서 사인 정도는 해서 그 회의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힘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가 될 때 조합도 얘기를 할 때 뭔가 명분이 있고 조합원들도 뭔가 뭐 못 와가지고 모르고 못했다 그러는 건 좀 얘기가 안 되게 좀 오픈시켜서 우리가 장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지금처럼 뭐 조합 임원들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앞으로 나가지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원래 대충 안하고 양식하고 뭐 뿌기작뿌기작 하다가 2, 3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하면은 그냥 크게 서로 마음 안 다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분량치고 되게 많은 얘기 하셨어요. 네? 이제 다들 못 보고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미루면은 또 이었다가 옛날 거 끄집어 갖고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 얘기를 할지 네. 일단 정하고 다음에는 아까 여기 있는 양식을 근거로 해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도 보내주고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기 아까 이 얘기가 일단 조합에 인원이 충분하냐 안 하냐 그 인원으로 다 할 수 있냐 없냐 요거가 일단 조합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문서화시켜서 조합에 보내. 네, 일단 오늘 미팅한 거를 메모를 해서 아까 카톡방 저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올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 보시고 이걸 좀 조율해 나가시는 걸로 하죠 뭐. 그러니까 여기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안에다가. 그건 얘기는 다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의 요청을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다 사람 임명부에다 도장해가지고 사인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까 아니 기본적으로 틀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서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가지 그런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요청서를 하면 나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의사님한테 뭐 어떤 미팅한지를 알려드리면 의사님이 이제 하실래요? 그렇게? 그럼 써서 보내드려요? 조합장님을 통해서 해안에다가 공문식으로 요청하면 보내주시면 공정이 조합에 인정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또 생각해가지고 하시고 조합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아 술 먹어야지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쉽게 의사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확실치 않은 게 조합원들이 알게 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전에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아마 공개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요청들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서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해안에서 어떤 설명이든지 이런 머리 안 납니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랗게 기본 컨셉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 얘기했지만 설계가 아니라 이거 컨셉이잖아요. 네. 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컨셉카와 실제카는 달라요. 네. 그러면 컨셉은 말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컨셉이고, 실제 설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시행인가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실제 설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설계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착공할 때까지는 그 설계가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나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지적으로 지금 요청했을 때 우리가 자료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어느 분이 지금 지적했듯이, 자, 주방에 창문이 없다. 그러면 환기가 어렵다. 그러면 환풍구를 우리 후드를 설치하지만 후드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더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합에다가 제안을 해주면 조합에서는 그거는 거꾸로 맨 마지막에 저 상세 설계 나온 다음에 그건 가능한 거라 지금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지. 지금은 중개 없는 지적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컨셉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아니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안이 3개가 나왔고 3개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을 때는 바꿀 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설계 A안, B안을 고르라고 할 때도 고민했던 게, A안을 선택하면은 동간거리가 좀 넓으면 사람이 쾌적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불과 5m 줄어드는 거지만 5m 줄어들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앞집이 다 보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주방에서 조그만 창으로 이렇게 보면 앞집 거실이 보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네, 근데 다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카메라도 좋아가지고 다 찍을 수도 있고 하는. 땡기면 확 보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아파트가 돌풍이 생겨요. 맞아요. 바람이.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막 그 돌풍이 불기 때문에 그 뭐 좀 불편한 감이 쓰레기도 날아다니고 막 그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좁았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2번 안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설명을 듣다가 2번 안이 뭐가 더 낫다고 하는데, 1호 안에서는 한 층에 8가구가 부쩍부쩍 사는 것보다는 6가구가 사는 게 좀 더 쾌적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그래, 그러면 큰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이 안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왜 한 층에 8가구가 부쩍부쩍 되면서 엘리베이터 전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게 한 층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층이라고 생각하면 한 층이 오픈된 상태에서 다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제 동일하빌 같은 경우는 4세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냥 그 엘리베이터도 뭐 그때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표시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안 맞게 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A안, B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조합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게 생활하면서 더 편리하고 더 좋을 것인지, 더 쾌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조합에다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선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글쎄요, 뭐 근데 어찌됐든 시간은 많이 흘렀고 결론은 자꾸 시간은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2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2주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2주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안정되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2주가 들어가야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다음에 멈춰버리면 장이 10구역이나 장이 4구역처럼 한 집당 추가 분담금 1억 이상씩에 대한 맞는 그런 비용 부담 나중에 수정하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렇기 얘기가 때문에 2주 전에 우리가 막대한 자금이 금융 지원이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조합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고 계신, 지금 전기하신다고 그랬지만 전기 부분도 있고 또 설계 부분도 계실 것이고 감리 부분도 계실 거고 조합원 중에서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적인 의견을 갖다 자기가, 그래서 이 자리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창구가 이제 뭐 이렇게 주민들이 협의해서 아까 회의록 작성을 해서 조합에다가 이제 건네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이제 2주비가 지금 나오는 게
뭐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뭐 몇 개월 안에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1년 5개월, 6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비슷하네 생각이.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아니에요. 때문에 5월달에 준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만 잘 준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이후에 지출될 수 있는 지출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완을 조합해서 해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은 조합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원했잖아요, 그거를. 조합원들이 근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 안이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을 해서 알려주고 또 이걸 공지를 해주게 되고 알려주게 되면은 서로 같이 이제 만들어 가지만 집행부가 앞에서 이제 힘써주는 거고 물론 거기서 필요 없는 요구 사항들은 커트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이사님께서 이제 그걸 커트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싶은 거는 조합장님에게 이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걸 해당 업체의 자문과 자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안건을 제안하신 분들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갖고 어떤 명쾌한 답을 갈 것이냐 그걸 참고하겠다 어떻게 그런 답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은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자고 할 일은 없을 거고 더 완벽하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뭔 설명을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저는 왔어요, 솔직하게는. 왜냐면 저번에 잠깐 회의 제 뒤에서 질문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거를 알게 되고 사람들한테 공표가 되면 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시작부터 이제 컨셉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그 시간을 이제 막 이렇게 지나왔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좀 오늘 좀 아쉬웠고 점차 이제 뭐 이게 첫 번째니까 앞으로 나가면서는 좀 더 이제 좋은 이제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합에다가 요구하는 사항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그렇죠. 좋은 거죠. 그 형태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조합장님들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거기서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이고 가장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일반 분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것이냐. 미분양 나면 이거 독박 쓰는 거예요. 우리는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계안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설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BM이에요. BM에 공사비가 나오고 그 공사비에 맞춰서 아까 일반 분양가하고 우리가 분양받을 거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분양률을 가지고 이거가 될 건지를 유출을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컨셉이 다 안 잡혀 컨셉 갖고 얘기한다고 거기다 뭐 코멘트를 달아본들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할 때 명확하게 문서하고 내용 얘기하고 저희 전달하고 조합에서 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으니 인원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충실히 해서 서로 좀 헐뜯는 얘기 좀 그만하고 이거지.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네, 애쓰셨습니다.